내가 알고 있는 한 내 육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물론 육체 관점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죽고 나서 얼마 동안은 그대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한다. 내 몸은 시체로서 잠시나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내게 의미 있는 형태의 존재는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존재를 이어가거나 그저 살아 숨 쉬는 상태가 아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기를, 인격의 상당 부분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존재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내 육체가 죽을 때 그 모든 것이 과거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이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내가 지지하는 관점에서 볼 때 죽은 뒤 얼마간 시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논의의 목표에 견줘보면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끌어갈 논의를 명료히 하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질문들은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가령 폭발 사고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상상해보자. 유유히 길을 걷고 있는데 내 바로 옆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 그 즉시 내 몸은 산산이 조각난다. 얼마간 시체로 존재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난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 과정에서 죽음의 다양한 측면들이 제각각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논의의 목적을 위해 이런 세부사항들은 치워두기로 하자. 이제부터 우리는 가치론에 주목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문제를 단순화해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는 결론을 토대로 윤리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죽음이 당연히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죽음은 왜 나쁜 걸까? 어떻게 죽음은 우리에게 악이 될 수 있을까? 죽음이 정말로 나쁜 거라면 반대로 영생은 좋은 걸까? 사람들 대부분 죽음은 당연히 나쁜 것이라 믿는다. 죽음이 마지막을 의미한다면 나쁜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쁜 것인지 살펴보고 죽음을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육체적 죽음은 인간으로서 내 존재의 끝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이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죽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이 내게 나쁜 일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셸리 케이건 지음. 박세어 농김 중에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이 내게 나쁜 일이 될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멋진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자의 진행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만약 죽음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얼마든지 죽음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다면 죽고 나서 자신의 영혼에 벌어질 일에 대해 걱정하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될까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까? 죽은 다음에 자신의 영혼이 겪게 될 운명에 대해 걱정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나처럼 죽음이 정말로 끝이라고 믿는다면 죽음은 내게 나쁜 것이 될 수는 없을 듯하다. 내가 없는데 대체 무엇이 내게 나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죽음은 내게 그 어떤 악도 될 수 없다. 죽음이 나쁜 것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다. 주변에 누군가 죽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시간을 보낼 수도, 영화를 볼 수도, 웃을 수도 없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교류의 가능성이 막혀버린다. 아마도 이것이 죽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은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죽음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슬픔과 고통을 과소평가하려는 건 아니다.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간다. 이는 죽음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다. 죽음이 나쁜 핵심적인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죽음이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나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죽음이 어떻게 죽은 이에게 나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이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요소다. 죽음이 어떻게 죽은 이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을까? 내 죽음 또는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내게 나쁜 것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우리는 죽어가는 과정이 정말로 나쁜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죽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떤 혼란도 없다. 가령 내가 벵골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고 해보자. 상상할 수 없을 혹독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과정이 나쁜 것일 수 있다는 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죽는 과정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 가령 자다가 소리 없이 죽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죽어가는 과정은 하나도 나쁠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에 겪게 될 고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가 죽을 운명이라는 진실에 직면해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는 예상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 우울한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측면 역시 죽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 죽음 자체가 나쁜 것일 때, 죽음에 대한 예상도 고통스럽고 우울한 것이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 불안, 걱정, 후회, 고통 등 죽음에 대한 예상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든 간에 죽음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앞서 있다. 그런 판단과는 무관하게 두려움, 불안, 걱정, 후회, 고통 등의 감정을 죽음으로부터 느낄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죽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를 밝혀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죽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죽음 그 자체가 내게 나쁜 까닭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나는 쉽고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죽음 뒤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죽고 나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내게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아닐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죽음이 왜 나쁜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열쇠를 전해준다. 하지만 나는 그 대답이 절대적으로 직접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차차 설명하겠지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떻게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 또한 그런 논의 후에도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얼핏 보기에 이런 설명은 대단히 직접적인 답변인 듯하다. 죽고 나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존재는 당연히 나쁜 것 아닌가?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 대답은 금방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으로 바뀌어 버린다. 비존재가 어떻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쨌든 비존재란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뭔가가 여러분 자신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을까? 먼저 나쁜 뭔가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그 나쁜 것을 받게 될 이론적 가능성이 있단 말인가? 두통에 대해 얘기해보자. 두통은 분명히 나쁜 것이다.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통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다. 반면 죽은 사람들은 두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뭔가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비존재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는가? 비존재 때문에 죽음이 나쁜 것이라는 설명은 전적으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죽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내게 나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비존재가 어떻게 나에게 나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전히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뭔가가 나에게 나쁜 것이 되는 상황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뭔가가 본질적으로 내게 나쁠 수 있다. 고통은 본질적으로 나쁘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우리는 종종 본질적으로 나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경험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둘째, 뭔가가 도구적으로 나쁠 수 있다.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쁜 것, 특히 본질적으로 나쁜 것을 겪을 수 있다. 가령 해고는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가난과 빚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고통이나 우울함 같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해고는 도구적으로 나쁜 것이다. 셋째, 우리가 종종 간과해버리기 쉬운 건데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 다른 좋은 것을 놓친다는 점에서 뭔가가 상대적으로 나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본질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도구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지만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다른 더 좋은 것은 놓치게 만든다는 점에서 나쁜 것이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느라 정작 더 재미있는 파티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드라마 시청이 내게 상대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나쁜 것이라고 해서 어떤 불쾌감을 줬다는 뜻은 아니다. 또 이로 인해 어떤 나쁜 사건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다. 다만 드라마를 보지 않고 파티에 갔더라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의미로 나쁜 것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선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내게 나쁜 것이다. 여러분은 더 재미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이제 비존재가 첫 번째 의미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존재는 그 자체를 피해야 하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만약 비존재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당연히 나쁜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다.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것은 비존재 자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존재는 두 번째 의미로도 나쁘지 않다. 비존재가 고통과 같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비존재는 도구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존재는 결핍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다름 아닌 삶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이 내게 선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결핍됐다. 비존재를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 코미디언 필즈는 자신의 묘비에 필라델피아에서 살리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에게 죽음이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삶이 그에게 선사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비존재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죽음이 나쁜 핵심적인 이유를 끄집어낼 수 있다. 왜 죽음이 나쁜가? 죽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존재는 왜 나쁜 것인가? 삶이 선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살아있으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죽고 나면 하나도 누릴 수 없다.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때문에 죽음은 내게 나쁜 것이다. 살아있다면 얻을 수 있는 삶의 좋은 모든 것들을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설명은 오늘날 박탈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나는 박탈 이론을 타당한 설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를 박탈 이론을 토대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죽음은 삶이 내게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간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박탈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논의가 나아갈 여정은 아직 멀고 험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탈 이론에 대한 반론들이 너무나 거세서 어떤 이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사실 죽음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놀라운 반론을 제시한다. 박탈 이론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그것은 뭔가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또는 사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죽음은 내게 나빴거나 나쁘거나 나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인가? 어쨌든 죽음이 내게 나쁜 것이라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그런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다시 말해 죽음이 내게 나쁜 것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물론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죽음은 지금 내게 하나도 나쁠 게 없다. 어쨌든 나는 지금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죽고 나면 나쁠까? 그렇지도 않다. 앞서 얘기했듯이 죽었다는 말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뭔가가 내게 나쁠 수 있단 말인가? 뭔가가 내게 나쁘기 위해서는 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죽음이 내게 언제 나쁜지는 대답하기 어렵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글 속에서 찾아보자. 일단 그의 글을 소개한다. 가장 끔찍한 불행인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든 이미 죽었든 간에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언제 나쁜 것인가에 관한 물음에 대해 에피쿠로스 역시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죽음이 내게 나쁜 것이 되는 시점을 지목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로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닌 셈이다. 실제로 에피쿠로스를 포함한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 죽음이 자신에게 나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지적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의 설명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첫째, 죽음이 내게 나쁜 것이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사실에는 시점이 있다는 전제 자체를 반박하는 것이다. 우선 두 번째 방식부터 살펴보자. 특정 시점을 매길 수 없는 사건이 정말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한번 상상해보자. 월요일에 내가 권총으로 존이라는 사람을 쐈다. 그는 내가 쏜 총알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심장을 관통하지는 않아서 바로 죽지는 않고 천천히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렇게 월요일을 넘겼다. 치명적인 상처로 서서히 죽어가고는 있지만 적어도 월요일에는 죽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내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래도 존은 여전히 피를 흘리면서 살아있다. 그리고 수요일, 존 역시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요컨대 내가 월요일에 존을 쏘았고, 화요일에 내가 먼저 죽었고, 수요일에 존이 죽었다. 나는 존을 죽였다. 분명한 사실이다. 존을 쏘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를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엄연한 진실이다. 그런데 나는 과연 언제 그를 죽인 걸까? 그에게 총을 쐈던 월요일인가? 그건 아니다. 그는 월요일에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월요일에 그를 죽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화요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는 화요일에도 살아있었다. 그리고 수요일이 돼서야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나는 수요일에 그를 죽인 걸까? 하지만 수요일에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를 수요일에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나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존을 죽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체 나는 언제 그를 죽인 걸까? 내가 존을 죽인 시점을 정확하게 지목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내가 존을 죽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내 죽음은 언제 내게 나쁜 것인가? 여기서도 우리는 그 시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을 듯하다. 그런데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실에는 시점이 있다는 전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다. 아마도 죽음이 지금 내게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는 지금 분명히 살아있다. 그러므로 죽음이 당장 내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른 대안들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죽었을 때 왜 죽음이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없는 걸까? 가령 두통은 언제 내게 나쁜가? 바로 두통이 일어날 때다. 그렇다면 죽음 또한 그것이 일어났을 때 내게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박탈 이론에 따르면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삶의 좋은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죽음은 언제 나쁜 것인가? 죽음으로 인해 삶의 좋은 것들을 빼앗긴 기간 동안일 것이다. 우리는 삶의 좋은 것들을 언제 빼앗기는가? 우리가 죽어 있는 동안이다. 박탈이 언제 일어나는가? 죽어 있는 내내 일어난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앞서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뭔가가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이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뭔가가 내게 나쁘거나 좋기 위해서 우선 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체 무엇이 내게 좋거나 나쁜 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박탈 이론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자. 로마 시대의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죽음이 나쁜 것이라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암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만다고 했다. 우리는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믿는다. 왜? 죽고 나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루크레티우스 역시 이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난 이후의 기간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시간은 아니다. 즉, 살아있다면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유일한 시간은 아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시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기간이다. 내가 죽고 나서도 영겁의 시간은 이어질 것이다. 이를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영겁의 시간이 있었다. 루크레티우스는 이렇게 묻는다. 죽음이 정말로 나쁜 것이라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영겁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울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루크레티우스는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은가?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영겁의 세월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울해하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죽은 이후에 무한한 비존재의 상태가 이어진다고 해서 우울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루크레티우스는 결론 내리고 있다. 죽음을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이유를 삶의 모든 축복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박탈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 모든 설명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죽음이 왜 나쁜 것인지에 대해 아직 대답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박탈 이론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박탈 이론을 토대로 해야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 나쁜 이유는 죽고 나면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축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어서다. 살아있을 때 삶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하나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다. 이것 말고는 어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셸리 케이건 지음
박세어 농림 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상당히 많은 논리를 일부 삭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논리가 있었으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삭제했습니다. 저자는 결국 간단한 박탈 논리로 죽음은 나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따지는 것은 의미 없다고 합니다. 저자가 충분히 엄청나게 따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음은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삶이 끝난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자는 이를 따지기 위해 인간의 구성 요소부터 인간의 존재부터 따져들게 됩니다. 또한 시간의 개념까지 이해하려 합니다. 죽음에 대한 책을 쓰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깐만 내용을 소개합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 나는 계속 존재하는가? 의 질문의 저자는 어떻게 따지게 될까요? 육체와 정신의 조합이 인간인가요? 정신이 영혼이라면 영혼은 존재하는 건가요? 비물질적 존재가 있는 건가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